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삶의 인연과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성철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갈망하지만 어째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재물운이 따르지 않고 인간관계가 꼬이며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특히 한 가정을 이루고 안식처를 만드는 여성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더 완벽하고 복덕이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5가지 덕목과 평생 마음에 묻어두어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재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옛날에는 여성을 담쟁이 덩굴에 비유하며 남성이라는 큰 나무에 기대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에게 몸을 맡기고 운명을 맡긴다는 생각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입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여성이여 독립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워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주체적인 삶이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일과 꿈을 가지고 자신만의 수입과 경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논쟁에서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당신의 말이 곧 법이야와 같은 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애나 키우며 살아라는 어리석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는 삶이 과연 행복일까요? 우리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지혜는 얼굴에 밝은 기운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이나 자식 혹은 사회의 동정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십시오. 이것이 가치 있는 여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유머 감각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늘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늘 인상을 쓰고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유머는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마주치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석한 두뇌보다 따뜻한 유머 한마디가 꼬인 매듭을 푸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책을 읽거나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은 품이 있고 우아해야 합니다. 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하며 고요한 기품을 의미합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고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긴 설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어라는 말을 듣는 여성이 되십시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조화롭게 선택하여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눈을 치켜뜨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임을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부드러움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검소하되 세련됨을 유지하십시오. 검소함은 오랜 세월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인간의 미덕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검소함은 낭비하지 않고 사치를 부리지 않으며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값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정갈한 옷차림은 그 어떤 명품보다 당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복잡하고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본질에 충실한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검소함 속에서 자신만의 멋과 세련됨을 잃지 않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다섯째, 절약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예로부터 여성은 가정의 재물을 관리하는 안주인이자 곳간 열쇠를 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알뜰하게 먹으면 배부르고 알뜰하게 아끼면 따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500만 원, 아내가 400만 원을 벌어 총 9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해도 지혜로운 아내의 손을 거치면 그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등 꼭 필요한 지출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을 한 달 30일로 나누어 하루 생활비를 정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정해진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날은 허리띠를 졸라매어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절약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부유한 일본 국민들의 절약 정신을 보십시오. 풍년이라고 옥수수와 고구마를 무시하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늘이 풍족하더라도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상하여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5가지 덕목, 즉 주체적인 삶, 지혜로운 유머, 품위 검소함, 그리고 절약 정신을 갖춘 여성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남편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정직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는 대로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미성숙한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달콤한 침묵이 쓰디쓴 진실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지키고 쓸데없는 업을 짓지 않기 위해 다음 5가지는 배우자에게 결코 털어놓지 마십시오. 첫째, 당신의 민감한 과거입니다. 학창 시절의 이야기나 평범한 과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 연애, 결혼, 성적인 경험과 관련된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였어요. 와 같은 어리석은 고백은 현재의 행복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아내를 옛 연인이나 전 부인과 비교하며 내 전 부인은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궁금해하며 캐물어도 글쎄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이겠지 라며 웃어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당신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큰 폭력이 됩니다. 남의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은 결국 내가 그 모양이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거지 라는 비수 같은 대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스스로 불을 질러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미 극복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한순간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굳이 그것을 고백하여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며느리에게 잠시 실수를 저질렀던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다음날 며느리가 조용히 아버님, 어제는 너무 취하셔서 실수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라고만 했다면 시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사과하고 일은 조용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수치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덮어둘 수 있는 실수는 덮어두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흉보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아내가 거기에 동조하며 맞아 당신 동생은 게으르고 욕심도 많아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돌변하여 자기 가족을 감쌀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부부싸움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듣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몰래 모아둔 비자금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비자금은 말 그대로 비밀 자금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선물 하나 사줬다고 감동해서 사실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 3억 있는데 당신 차 사는데 보탤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나를 속이고 돈을 숨겨왔구나라며 신뢰가 깨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정직함이 오히려 부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물운을 더욱 키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젊은 여성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팔자소관이라며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서 눈치까지 없는 경우입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은 부모님 탓이니 어쩔 수 없지만 만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무례함과 눈치 없는 행동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남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은 스스로의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둘째, 게으르면서 놀기만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의 덕목 중 첫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늘 불평만 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떤 남성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셋째,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통제하려는 성향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한 채 늘 나는 이래야 해, 당신은 저래야 해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넷째,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밝히는 여성입니다. 남성의 인품이 아닌 재력만을 보고 접근한다면 당신은 그저 잠시 이용당하고 버려지거나 진실한 사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내면을 가꾸지 않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책도 읽지 않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우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남성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점집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오는 법입니다. 최근 연인 간의 다툼이 끔찍한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알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 상대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님께, 식당 종업원에게 혹은 길거리의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폭력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씨앗입니다. 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갑자기 돌아서지 말고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중독을 끊어내듯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뜸하게 하며 상대가 감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의 증거, 문자, 녹음 등을 반드시 모아두십시오. 만약 상대가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당신을 협박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평판보다 목숨이 10,000배 더 소중합니다. 평판은 잠시 더러워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가 되었다면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혼했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복수심을 채울지는 몰라도 아이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가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다정하게 설명해주고 아이가 성장하여 이해할 나이가 되면 차분히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이까지 사랑해줄 자비로운 남성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와 진심으로 놀아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났다면 그는 당신의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면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를 구하며 선업을 쌓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풍요가 당신의 삶에 깃들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마 듣는 분의 나이에 따라
각자 다른 감동과 생각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0대, 20대의 분들과 40대, 50대 이상의 분들이 느끼는 바가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 무척 흥미롭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든 그 끝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매일이 평안한 날들로 가득하기를